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청원TV 제16회 난치병 치료 허가청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난치병, 불치병, 고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청원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민들은 병원을 너무 과도하게 신봉합니다. 무슨 종교를 믿는 것보다 더 신임합니다. 즉 병원에만 가면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의사의 말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늘날의 의술은 첨단 장비와 획기적 신약과 고도의 수술 방법이 개발되어서 환자들에게는 멋지고 믿음직스럽게 보이지만 그런데 왠지 환자는 더 늘어나고 병원은 커지고 화려해질 뿐 못 고치는 병은 왜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의사 선생님들 왜 그렇죠?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인지 안 고치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난치병 좀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튼 국민의 7, 80%가 고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 두통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고질병이 있죠. 이는 아마 어릴 때부터 약물에 의존하는 우리들의 의료 습성 때문에 약물에 찌들어서 약물 중독이나 또 그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환자는 아마 계속 만성화되고 난치성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서양의학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현상을 분석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잘해도 원인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서양의학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간 사망 원인을 발표한 자료를 제가 어디서 본 것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1위 심장병 75만 명. 심장 갑자기 발작으로 죽는 사람을 말한 건 아닐 거고 약물과 수술로 사망한 사람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겠죠. 2위가 암으로 50만 명입니다. 이것도 암에 걸리면 바로 죽나요? 약물이나 수술을 했거나 치료하다가 안 돼서 죽은 사망자들이겠죠. 3위 이건 약물 부작용인데 이것도 1년에 18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적절한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약물 부작용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포함된 겁니다. 4위 뇌졸중 15만 명. 뇌졸중으로 급작히 죽은 사람이 15만 명이겠어요? 그걸로 입원했거나 치료받다가 죽었겠죠. 기타 자동차 사고 에이즈가 한 4만 명 된다 그러고 베트남 전쟁에서 걔네들 과거에 10년간 죽은 사람 군인 등등 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5만 명 됐다고 하네요. 10년간에 5만 명. 그런데 매년 수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년에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죽는 거죠. 그렇게 이 자료에서 보면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현대의술로 매년 사망한 사람이 총 185만 명이라고 합니다. 요거 연도가 몇 년도인지 그건 제가 지금 기록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발표된 걸로는 185만 명이 1년에 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의학적 치료를 했을 때 이게 환자를 고치고 있는지 서양의학처럼 또 한의학 치료해서 합법적으로 죽이고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의학은 사실 사망자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또 의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나라 한의학은 서양의학적 의료 지식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걸 배우는 관계로 해서 수천 년 축적된 그 실증의학을
우리의 고유한 그 한의학이 관념의학으로 치부돼 가지고 학교에서도 서양의학적 치료 방법인 뭐 생리학, 병리학, 무슨 해부학 이런 걸 가르쳐서 대정치료 의술을 한의학에 접목시켜 가지고 한의학적으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그냥 요양원용 의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 한의학은 한약 조제로 몸보신하는 정도의 의술이고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2000년 이후에 한약 판매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침술을 한의학 시험에 끼워 넣어가지고 침술이 마치 우리나라 한의학의 주 전공인 듯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의원에 가서 침 맞아도 효과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그런 소문이 무성하죠. 즉 한의대에서 한방의료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서 침구의술 중에 침술 일부만을 슬쩍 가르쳐서 끼어팔기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한의사들이 침술을 제대로 시술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960년 초까지는요. 한의대에서 침술 아예 없었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고 시험 보지도 않았어요. 한 침술을. 이제는 침술은 침구사에게 맡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현대인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한약재를 처방하는 한방의학을 공부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침과 뜸만을 치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의대에서 만약 지금의 한방 이외에 침구방을 제대로 가르치고 공부해서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 현재의 교과과정이나 학과과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기간 공부해야 되고 더 힘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공부량이 방대해지거든요. 따라서 대체의학을 합법화하면 각 분야별로 전문 교육을 하게 되고 집약된 기술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효율적 의료인이 배출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직업군도 많이 늘어나고 고용 창출도 크게 되겠죠. 그래서 대체의학이 합법화되면 그와 더불어 난치병 대부분은 치료가 가능해질 거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보다 완치될 확률은 분명히 높아질 거로 확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발 직무유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왜 침구사 시험을 매년 지방자치정부에서 시행하도록 법에 명시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지시를 왜 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장님,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당장 직무감사 한번 해주실 걸 청원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합니다. 한의사, 양의사, 침구사, 기타 대체의학 전문가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자신들의 전문 치료 방법으로 특정 질병을 두고 한번 치료 시술을 검증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특히 양의사, 한의사, 병 고치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자신 있으면 한번 응해 보세요. 난치병 환우 여러분, 방금 본인은 의술 검증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있어 본 적도 없고 세계에서도 그렇게 있었다고 의술 검증 해봤다는 이야기를 모든 의술자들이 해봤다는 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러한 걸 제안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침술과 뜸시술은 많은 난치병과 불치병을 수천 년에 걸쳐 치료한 실증적 의술임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한번 침뜸이 더 나은지 지금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의술이 나은지 양의사들의 의술이 나은지 한번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오하고 고유한 의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치료를 제한하고 확대되는 것을 의료법으로 막으려 하는 우리나라 보건행정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겁니다. 고혈압 이거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부병 이거 치료됩니다. 그 외에도 뭐 못 고치는 병 많죠. 여기 밑에 자료에 보면 뭐 고혈압, 당뇨, 기타 콜레스테롤, 혈증 뭐 등등 요것만 생활습관병의 유병률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냈는데요. 그 외에도 못 고치는 거 너무 많죠. 뭐 만성 두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위장병부터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난치성 질환은 치료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침뜸 치료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대체 의학적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고대부터 확인되고 실증된 것은 침뜸 치료가 유일합니다. 뭐 한방 치료에 한약재는 보조적으로 뭐 훌륭한 치료 방법이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한의사들은 아직 침뜸의 전문가가 못 돼서 한의원에 가셔서 침뜸으로 뭐 별로 치료 받아본 적도 없겠지만은 치료 받아보면 뭐 난치병 치료 못하지요 지금. 일부 한의사들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침구를 따로이 공부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희귀합니다. 그런 한의사님 만나기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그것도 침뜸만을 전문으로 공부한 침구사에 가시면 건강한 사람들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문 침구사가 뭐 30명 정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도 허가된 그 침구사분들도 나이가 많아서 시술하지 못하는 침구사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침구사 국가 자격시험을 매년 치루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해 놓고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무를 유기해가지고 수십 년간 시험을 치르지 않아서 침구사 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치병 환우들이 자기 병을 병원에 가도 못 고치고 한의원에 가도 못 고치니까 이곳저곳 돌파리로 불리는 침구 수련자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곤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법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자신의 의료 주권을 찾기 위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민원과 청원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 이상 직무 유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난치병 환우 여러분, 왜 제가 난치병 치료에 침뜸을 권유하겠습니까? 이건요, 그동안 언론과 방송에서 수차례 우리나라 침뜸의 대가로 소문난 구당 김남수 선생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확인도 해보고 방송에 내보내고 언론에 뭐 기사화하고 뭐 많은 그 일이 있었죠. 그분이 자격증 소유의 전문 침구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과거에 구당 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으로 그동안 구당 침수소는 과거에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치료 예약을 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연세가 106세로 시술하지 않습니다. 이제 난치병 환우들은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한의원에 가도 안 되고. 이 사진은 옛날에 구당 선생님한테 침술 치료 받으려고 매일 새벽부터 긴 줄을 서서 이렇게 예약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병원도 이랬을까요? 난치병 환우 여러분, 국내에 구당 선생님에게서 전수받은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그 유명한 그 자격 침구사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사립학습소에서
이론과 실기를 다 익히고 국가 친구사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험을 안 봐요. 그래서 이런 친구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이 운영하는 그 봉사실에서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있고 그 무료 진료소에서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치료되고 있다고 그런 소문, 그런 실증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득권 의료단체의 방해 공작에 전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난치병 환우들의 고통과 국민 의료 주권을 위해서 대승적 자세를 가지고 다 함께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방과 친구방이 같이 발전해가지고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을 물리쳐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런 운동에 다 함께 참여해서 국민 의료 주권을 찾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또 꼭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난치병, 불치병이 치료가 됩니다. 한번 믿고 주권 찾는데 온 힘을 쏟아봐 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